라오스에서 온 여성 병원에서 오열한 이유? 여러분은 한국 의료의 질이 세계 최고로 뽑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장암만 보더라도 OECD에서 가장 높은 생존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그녀가 병원비 때문에 겪었던 어떤 사건이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수술했던 어느 라오스 여성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빠오라고 합니다. 라오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후에는 다행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조금 생겼지만 제게 너무 가혹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섬유선종이라는 병이 생기는 바람에 MZ계 수술이 필요했거든요. 당시 저는 치료비나 입원비만 해도 돈이 부족했기 때문 수술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제 은인인 한 사모님 덕분에 수술을 잘 마치고 멀쩡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난 다소 굴곡졌던 제 이야기에 대해 말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라오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와 남동생 넷이서 도란도란한 가정에서 자라왔죠. 우리 집은 찢어질 듯 가난했지만 개의치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결국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야 말았어요. 평소 편찮으셨던 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몸이 아파도 아버지는 늘 괜찮으시다면서 넘어갔어요. 자식으로서 그러면 안 됐지만 저 역시 집에 돈이 없으니 차마 병원에 가라는 말씀 한 번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모두 꿈에도 몰랐죠. 미친 듯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끝내 아버지는 치료 한 번 받지 못하시고 끙끙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남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장녀로서 경제적인 벌이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남동생이 학비도 대야 했고 어머니께서도 몸이 불편하셔서 일하러 나갈 수 없었거든요. 라오스는 뼈 빠지게 일해도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타국을 알아보던 참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처음에 오게 된 고구마 농장에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직장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많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인데다가 힘도 못 쓰는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십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까지 왔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는 일용직으로 일해서라도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인연이 닿아 김치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죠. 몸은 바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당시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는 대신 나머지 돈을 모조리 라오스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절반이 넘는 월급을 보내고 생활하더라도 라오스에 있을 때에 비하면 호화로운 삶이었어요. 라오스에 있을 때는 늘 부족한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곤 했습니다. 매번 채소밖에 먹지 못하고 정말 특별한 날에만 닭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이나 먹어봤을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달 월급날마다 직원들과 축제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삼겹살 파티를 하기도 하고 치킨 파티를 하기도 하죠. 특히 제가 보낸 돈 때문에 남동생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면서 연락을 줄 땐 힘들었던 순간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가족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요. 그리고 돈이 조금씩 벌리기 시작하니까 욕심도 생겼어요. 몇 달 동안 밖에도 나가지 않고 돈을 모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돈을 보냈는데도 점점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행이 사치라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를 사랑하자는 생각 때문에 여행을 다니는 여유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면서 인연이 닿은 외국인들과 한국 여행도 다니면서 취미생활도 즐겼습니다.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다 싶었죠. 과거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앞이 막막했거든요. 남동생이 학교에 다닐 돈은 없지. 그렇다고 어머니는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희망이 실오라기만큼도 보이질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어엿한 자리를 하나 마련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한쪽 가슴이 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무리하게 일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몽우리 같은 게 잡히더라고요. 혹시나 유방암은 아닐까? 슬슬 걱정이 됐어요.
만약 정말 유방암이라면 서둘러 병원에 가야만 했죠. 하지만 전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오래 지냈기 때문에 외국인 의료보험엔 가입해둔 상태였어요. 사장님이 가입해주셨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가는 일은 반갑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국인 라오스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라오스의 병원은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우선 라오스의 의료시설은 동남아에서도 가장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의료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줄 정도죠. 또 의료시설이 많이 낙후되고 치료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큰 병 같은 경우엔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에 있는 부유층 같은 경우는 차라리 태국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다 보니 수술처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은 워낙 선진국이기에 치료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병원들은 다 안 좋은 기억뿐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망설여진 것뿐이죠. 그때 제게 도움을 주신 은인 같은 분이 계세요. 바로 김치 공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공장주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은 외국인인 저에게도 매번 상냥하게 대해주셨어요. 평소에도 성실하고 착하게 일한다면서 절 많이 예뻐해 주셨죠. 전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 라오스에 계신 우리 마한테 말하는 것처럼 고민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절 딸처럼 예뻐해 주셨답니다. 저는 이 고민 역시 그분께 털어놓기로 다짐했어요. 그러자 사모님께서는 뭘 고민하고 있냐며 큰 병이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할 거라고 반드시 병원에 가라고 말씀하셨죠.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역시 전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진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을 오가는 내내 사모님이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사모님 덕분이고 의사와의 상담도 사모님이 저 대신 직접 해주셨어요. 그날 초음파부터 조직 검사까지 각종 검사를 마쳤지만 마음은 더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검사를 할 때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행 같은 곳에 돈을 쓰지 말고 좀 아껴둘 걸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기계 안에 들어가고 처음 보는 검사를 하고 이런 검사들을 모두 마치고 나면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까? 돈을 낼 수나 있기는 할까? 많이 걱정됐어요. 진료실에서 봤을 때 다행히 의사는 다소 심각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표정으로 일주일 후에 보자고 했죠. 그 후에 찾아갔을 때 다행히 암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죠.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양이 예뻐서 암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단순한 섬유선종이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두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예방을 위해선 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술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술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또한 이미 검사를 하면서 10만 원이 넘는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분명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라오스에 보내는 돈을 합치면 1년에 약 1,000만 원이었으니 수술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사모님께서 절 도와주셨어요. 제가 주저하고 있으니 수술을 꼭 하라며 설득해 주셨거든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병이 생길 거고 더 큰 형이 생기면 그때는 건강도 잃고 돈도 몇 배로 잃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꼭 수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모님의 그 말이 너무 큰 힘이 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치료받기로 하고 수술을 결정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생각보다 큰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4시간 만에 끝났거든요. 마취가 깨고 큰 고통도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생활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함께 온 사모님께서 제 모든 병간호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큰 빚을 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죄송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원래 아픈 사람은 쉬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고 전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사모님께서 도와주실 것처럼 말씀은 해주셨었지만 수술비의 모든 부분을 사모님께 떠맡길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공짜로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제 월급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라오스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생활비는 물론 모든 게 꼬이고 말죠.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오히려 빚부터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큰일이었어요. 하지만 진료비가 적힌 종이를 손에 받아들였을 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병원비는 제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4일이나 입원해 있었는데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해도 50만 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입원비는 하루에 10,0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소보다도 저렴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아모님도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사모님은 건강보험 혜택은 알고 있었지만 수술비가 의외로 적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료비 내역서를 보여주시는데 원래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서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니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1,000만 원을 아꼈다는 사실에 기뻤고 200만 원이 넘는 돈인데도 한국의 도움으로 5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기뻤어요. 그리고 라오스에서는 50만 원도 2달 월급이라 큰 돈이었는데 한국에서 일하며 몇 배나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벅차오르기도 했어요.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병원 치료를 잘 받으셨더라면 지금쯤 살아계셨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안 됐던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국이었으면 아마 충분히 무리해서라도 수술 받자고 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하는 후회가 막심했고 이 상황에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워지더라고요. 전 주저앉아서 거의 오열을 했고 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사모님께서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수술한 곳도 완전히 회복되어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김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닙니다. 훌륭한 기술과 혜택으로 절 구사일생 시켜준 한국에도 고마운 마음이기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에서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다행히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의 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최근 한국은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들에게만 허락되던 건강보험 가입 혜택을 크게 완화하고 취업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에게는 모두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덕분에 사연의 주인공처럼 한국에서 질병에 걸린 후에도 무사히 치료를 받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한국의 고마움을 느끼는 외국인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허술한 것은 아닌데요. 외국인들은 보통 1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매달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엄청난 지원이 있는 건강보험임에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항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게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중국인 외에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죠. 이런 걸 보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어도 사용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